여러분들 좀 몸 풀고 좀 수업에 집중이라고 시키는데 반응이 없어요. 처음 이제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이상하죠?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새로워져야죠. 일일 신신 매일매일 달라져야지 옛걸 그대로 지키는 것만 좋은 건 아니지. 지금 이제 꽃들이 거의 다 져갔죠. 오동나무 꽃이 지금 보라색 꽃이 피고 있는데 이 오동나무는 특히 굉장히 속성수죠. 빨리 자라고 옛날에 이제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 가구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농을 짜면은 옷에 솜이 슬지가 않아요. 통풍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을 짜서 시집을 보내려고 오동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이제 오동나무가 이제 벽오동하고 오동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혼용해서 쓰고 나는데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봉황새가 오동나무에 둥우리를 치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 해서 집에 뜰에 오동나무를 심은 것은 이제 봉황새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봉황새가 나타나면 이제 태평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풍년이 들고 그런 의미로 오동나무를 심어왔죠. 팥배나무가 지금 하얀 꽃이 거의 저간에 파달같이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아주 척박한 땅에 잘 자란 나무예요. 지금 여기 개운산 바위산에도 팥배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소재고 중나무 꽃이 피고 철쭉 전에 이야기했던 지난 일요일도 토요일날 초파일이었죠. 월정사를 갔다 오고 산을 가는데 지금 거의 다 지고 있지만은 이 철쭉꽃이 아직도 피어 있어요. 굉장히 꽃 색깔이 좋고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나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갈색을 하죠. 그늘에서도 예쁜 꽃이 피고 국수나무 하얀 꽃은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낙엽 관목인데 나무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심을 빼보면 국수발 같이 나오는 게 국수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나무. 지금 아카시 한창 피어서 아카시는 이제 미국산이긴 하지만은 아카시아하고 아카시 틀려요. 아카시아하고 아카시아라고 그러는데 아카시아는 사막에 자라나는 다른 나무예요. 요건 슈도 아카시아, 로비니아 슈도 아카시아. 슈도란 말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 아카시아다. 슈도 아카시아. 그래서 가짜 아카시아다. 근데 이게 아카시가 이제 이건 아카시. 아카시. 콩과 식물이니까 굉장히 척박한 토양에 잘 자라죠. 그리고 지금 꽃이 핀 게 이게 향기도 좋지만은 아카시 꿀이 좋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밀원식물, 꿀을 생산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꿀 생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비만증이 갑자기 늘고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다. 설탕, 물론 단 걸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해야 되는데 이 설탕은 화학 재료가 되고 몸에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자연 당분 꿀을 먹게 되면은 꿀은 이제 옛날부터 약재로 쓰고 그러는데 이제 꽃마다 생산되는 꿀이 다르죠. 향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원래 양봉업자들은 제주도부터 이제 꽃이 피어 올라오니까 쭉 제주도부터 꿀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로 이렇게 벌집을 싣고 강원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동시에 꽃이 피어버린다. 제주도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하게 꽃이 피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양봉업자들 상당히 당혹스럽죠. 한 번에 피어버리니까. 이 아카시가 이제 그 콩가식물로 척박한 콩가식물들은 무슨 특징이 있죠?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다고 배웠죠? 뿌리 혹박테리아가 뿌리에 콩가식물은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대기의 질소가 몇 프로예요? 공기 중에? 에?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예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탄산가스 조금. 그래서 질소라는 성분은 식물이 영양 생장을 하는데 식물체가 커지는데 필수 요소죠. 질소, 인산, 카리 중에서. 인산이나 카리는 이제 나무가 굳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역할을 하는데, 질소는 식물체가 커지는 영양 생장을 하는 필수 요소죠. 이제 대기 공기가 산소만이 질소가 78%라고.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질소 비료를 줄 필요가 없고 식물이 저절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콩가 식물들이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대기 중에 질소를 뿌리 쪽으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 비료를 안 줘도 잘 자라고 그런 특징이 있죠. 아카시가 지금 꽃이 피어서 아카시 꿀이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아카시 꿀은 맑은 색깔이죠. 밤꿀은 좀 짙은 밤색이고 나무마다 다른데, 찔레 야생 장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육종이 돼서 장미로 바뀐 셈입니다. 원래 하얀 이게 이제 원래 찔레는 하얀 꽃이죠. 향기가 좋고. 그런데 그 유행가 가사에 찔레꽃 붉게 피는 뭐 무슨 내 고향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찔레꽃은 하얀 꽃인데 그 작사가가 아마 좀 뭐 그냥 가사를 아름답게 쓰려고 찔레꽃 붉게 피는 무슨 뭐 내 고향 그러는데 변종으로 약간 분홍색은 있어요. 그러나 찔레는 하얀 꽃이 피고 향기가 좋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죠. 빨간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무에 달리게 되면 이런 걸 식이식물이라고 그래요. 새들 먹이, 버드스 푸드. 새들 먹이가 된다고. 다람쥐나 새들 동물의 먹이가 돼요. 많은 새 종류가 있는데 새 종류마다 식성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식성이 다르듯이 곤충이나 새나 동물들이 식성이 다 달라요. 그래 다양한 동물, 곤충이 살려면은 다양한 먹이가 제공이 돼야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주변에 다양한 생물이 산다는 것은 건강한 환경이라는 거죠. 아마 에덴의 동산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뭐 뱀도 있고 여러 가지 원숭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발구숭이로 아담과 이브가 살고 모든 생물이 공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에덴의 동산은 아직 찾지를 못했고 상상의 정원만은 그 묘사한 내용은 모든 생물들이 더불어 사는, 그렇게 살아야죠. 인간도 이제 하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 주변에 살아야 건강한 환경에 살지를 못하 살 수가 없으니까 먹이가 없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인간만이 이제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공연을 먹고 사는 건데, 꽃도 향기도 좋고 아주 강건 장미는 이제 이게 그 개량이 돼서 아름다운 장미가 된 건데, 장미는 굉장히 관리가 힘들어요. 아름다운 꽃을 제공한 대신에 그래서 비료도 특별히 줘야 되고 상당히 비옥해야 되고 병충해도 약하고. 그러나 이 찔레는 야생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잘 자라고 꽃 향기도 좋고 열매도 좋고. 불두화 지난주 토요일날 저기였죠. 4월 초 8일 절해주로 이제 많이
심는데 이 꽃 모양이 그 부처님 곱슬머리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불두화라고 그래요. 불두 부처님 머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주로 사찰에만 지금 이제 작약 모란이 피고 나서 작약이 피고 작약은 풀이죠. 모란은 나무고 굉장히 꽃이 풍성하게 피고 그래서 작약이나 모란이나 그 부귀를 상징하죠. 우리 시골에 뜰에 심어놓은 작약인데 향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꽃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가 없죠. 아파트에도 볼 수가 없고 정원에도 볼 수가 없고 그건 아주 잘못되고 있죠. 그 다음에 칠렵수 이파리가 7개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칠렵수라고 그래요. 칠렵수. 칠렵수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저 유럽종이 있고 아시아종이 있고 유럽종은 이제 마로니에라고 그래요. 브로라마 이야기 마로니에. 영어로는 호스 체스넛, 호스 말, 체스넛 밤. 호스 말이 붙은 건 크다는 뜻이 크다 말같이 크다 뭐 이런 말밤 호스 체스넛 영어로. 그런데 이 칠렵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심어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일본산 칠렵수예요. 일본산. 지금 대학로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죠. 옛날 서울 물리대 캠퍼스에 유럽종 마로니에를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로니에 거기에 남아있는데 유럽종 칠렵수는 꽃이 더 아름답죠. 크고 분홍색, 노란색, 빨강색, 하얀색. 일본산 우리나라에 심어진 그 칠렵수는 꽃이 별로 아름답지는 못해요. 그러나 크게 크는 나무죠. 이 칠렵수에 그 이제 바말같이 알이 맺는데 이건 독성이 있어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칠렵수도 자웅이주 암나무 순나무가 달라요. 은행나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나무 한 주 한 주 신경을 쓰면서 가로수도 공원에 심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작정 심죠. 지금 은행나무가 암나무로 심어 놓으니까 열매가 떨어져서 지저분하고 냄새나죠. 그래서 가로수는 원래 암나무로 심는 게 아니라고. 열매가 달린 나무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칠렵수도 마찬가지 자웅이주예요. 그래서 이 암나무에서 이제 주먹만한 밤 같은 알이 열리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행인들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칠렵수는 이 밀원식물 아까 이야기했죠. 아주 고급 꿀이 생산이 돼요. 고급 꿀이. 그래서 사실 우리 산에 나무들이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참나무류가 다 죽어가고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산에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어요. 소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소나무가 여러 가지 재선충, 송충이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앓으면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어떤 나무를 심어서 소나무 대신에 경제 수종이 될 것인가? 목재도 생산해야 되고 뭔가 산의 나무가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죠. 이런 걸 지금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칠렵수가 사실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로 적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꿀이 좋은 꿀이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설탕 생산이 안 되죠. 수입하죠. 설탕 원료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당분을 우리가 꿀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또 생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아까시랄지 이런 칠렵수랄지 뭐 피나무 꿀이랄지 뭐 이런 좋은 꿀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꿀이 달기도 하지만 굉장히 약효과가 좋은 자연식품인데 칠렵수. 그 다음에 누린지나무 이건 별거 아니고 꽃잔디가 이 잔디는 아니고 프록스라는 건데 꽃 색깔이 예쁘죠.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이제 축제를 꽃잔디를 심어 놓고 우리나라에도 꽃잔디가 좀 심어지고 있는 서울은 추워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죠. 남쪽에 꽃잔디가 굉장히 좋고 벚꽃 중에서 겹사꽃과 겹벚꽃. 오늘은 이제 식물과 공예
공해 관계. 지금 우리가 공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공해. 공해를 특히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황사 여러 가지 이제 공해 물질이 날라오기도 하고 우리 환경 자체에 많은 기계에서 공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산업 기계화 문명의 문제점이죠. 후유증이 공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을 그린 인프라라는 거기 식물을 그린 인프라라는 말은 이제 기반 시설이란 말이야.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사는데 이제 상하 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 수도가 있고 그래야죠. 필수적으로 그런 걸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 인프라라고 그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생물이죠. 상하수도, 뭐 전기, 가스라인 이런 것들을 도로 이런 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녹지를 그린 인프라라고 그래요. 그린 인프라. 그런 인프라란 말은 기반 시설,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란 말이에요. 녹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앞에 공원에 이야기했지만 배치돼야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 그래서 녹지가 대기 정화를 아황산 가스 제거하고 배기가스 소음 차음하고 이렇게 많은 공해들을 저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식물이 뭐 대기 이런 것들을 거의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식물 아황산가스를 많이 제거하는 식물이 있고 배기가스를 제거하는 식물이 있고 하지만은 이 제거하면서 소음도 차음하고 대기 정화도 시키고 습도도 조절해주고 방풍도 되고 그늘도 제공해주고 야생동물 먹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식물은 기계는 한 가지 기능밖에 못해요. 식물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대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데이터들이 대기를 정화시키는데 이 먼지를 많이 제거한다. 먼지를 제거한다. 이 식물이 먼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부착을 시켜요. 몸에 부착을. 몸에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가 배출이 되죠.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부착이 된다고. 끈끈한 액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 거기 씻겨 내려가서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데 이 먼지를 제거시켜 엄청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지금 서울이 이렇게 인구 밀도도 높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20-30만 명이 살아야 될 때 1000만 명이 지금 살아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그 자동차 운행을 하고 화학 또 뭡니까 화력발전소 운행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서울이 최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5조원가를 투자할 계획이 돼 있어요. 5조 원을.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려고. 비가 며칠만 안 와도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앞이 뿌옇죠. 지금 공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참 이 한국이 지금 뭐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면은 도시민 1인당 30평방미터의 녹지가 필요하다. 도시 면적의 20%의 녹지가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도시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토 이용 정책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지금 도시라는 것은 인구가 이제 정의가 약간씩 뭐 3만, 6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한 일정한 장소에 6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곳을 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리고 도시 외곽에 이제 그린벨트로 쳐지고 더 스프롤이 안 생기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이렇게 몰려 살게 지금 돼 있다고. 지금 도시 면적이 국토 면적의 7-8%밖에 안 돼요.
그렇게 7, 8% 면적에 뭐 4천만, 몇천만 이렇게 몰려 사니까 땅값이 비싸고 그걸 녹지로 확보할 수가 없고 자연이 악순환이 공기 그래서 녹지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기계가 작동을 하고 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나쁜 거라고. 그래서 이 도시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자동차 시대가 돼서 뭐 일일 생활권 우리는 도시로 이렇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좀 그 주변의 산들 산이 65%인데 65%의 산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게 이제 국토 이용 측면에서 녹지가 많고 산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땅값을 싸게 공급을 해야지, 정부에서. 산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조절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금 마인드가 없어요. 지금 그 서민들의 그 집 없는 서러움, 여러분들 결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집 사는 게 요원하죠. 월급 받아가지고. 땅값을 싸게, 대지값을 싸게 이렇게 조성해서 보급을 해줘야 그 집값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한 평에 몇 천만, 몇 억씩 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국토 이용 계획을 전반적으로 내가 보기로는 다시 해야 돼.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서 땅값을 싸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럼 그러면 도시 안에 녹지가 많은 게 좋냐? 적당량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너무 도시에 녹지가 많고 드문드문 건물이 배치되고 집이 배치되면은 평화롭고 공해도 없고 좋을 것 같지만은 어차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상가도 가야 되고 움직이면은 어떻게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공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너무 녹지가 많은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직주가 가까워야 돼요. 직장하고 주거가.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고 가면서 고려대학의 교직원들이 분당 수지에서 하루에 2-3시간씩 차를 타고 다닌다고. 지치죠. 그리고 오고 가면서 자동차 매연가스가 얼마나 나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서 직장 생활할 때는 항상 직장 가까이 집이 있어야 된다. 걸어 다닐 수가 좋고, 너무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갈 생각해야죠. 멀리서 집 사놓고 출퇴근 하루에 2-3시간씩 시달리게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직주가 가까워야죠. 그리고 녹지가 많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적당량이 있어야지. 지금 세계적인 신도시들, 근래 만들어진 도시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적으로 일본의 스쿠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물론 30-40년 이미 만들어진 지가 한 40년 전에만 해도 아주 교과서적인 도시다. 일본의 스쿠바. 일본의 과학도시죠. 일본의 브레인들을 한 군데 집합시켜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 게 일본의 스쿠바죠.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 일본의 스쿠바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도시로 우리도 견학을 많이 갔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공원도 많고 녹지도 많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조성을 해놔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진 게 대덕도시예요. 대덕과학단지. 스쿠바를 그대로 흉내내서 대전 옆에 대덕과학단지를 만든 거라고. 비슷하게. 그런데 대덕은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벌써 40년 전에 만들어진 과학도시인데 스쿠바가 그렇게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원도 많고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가 있어요.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이라는 수도 있죠. 시티. 거기도 가보면 엄청난 도시 안에 녹지가 시원시원하게 그냥 잔디밭이 있고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도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멕시코 시티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국의 밀톤 킨스랄지 새로 만들어진 도시들
전부 실패작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건. 그러나 거기 도시들의 공통점은 녹지를 뭐 도시 면적의 50% 이상 확보를 했다고. 녹지가 많으면은 도시민들이 행복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만들었는데, 도시계획을 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불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일본에서 자살률 높은 도시가 스쿠바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멜버른에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시티가 자살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더 뭐 사회학적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하필 자살률이 높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녹지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량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공통적으로 외국의 밀턴 킨스나 영국의 신도시들, 계획적으로 도시계획가들이 연구를 해서 세워진 도시들이 전부 실패작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공통점이 뭐냐,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녹지만 보고 사람이 살 수, 거기에 문화가 있어야죠. 문화가, 전통 문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편안한 환경, 익숙한 환경, 그게 좋은 환경이에요. 눈요깃거리로 아름다운, 그건 그림이지.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경제 발전되면서 뭐 아파트도 이상한 주거 문화가 들어왔고, 또 서민들은 아주 그 조립식, 아주 그 좋지 못한 건물, 불량한 건물을 짓고, 임시 건물 같은 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경제가 발전되니까 이걸 재개발하자. 재개발해서 지금 재생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리디벨로프먼트에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 쓰고 있다고. 리디벨로프먼트는 뭐냐? 재개발은 뭐냐? 저층 달동네 슬럼 지역을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짓는 게 여태까지 재개발이었다. 그걸 지어놓으니까 어때요? 원주민이 살 수가 없죠.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원주민들이 다 쫓겨난단 말이야. 부동산 투기업자들만 여기 돌아 살고. 그래서 재개발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리제너레이션, 지금 재생이라는 법이, 도시재생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돼가지고 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재생을 시키자. 그 재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냥 건물만 진 게 도시를 개발시킨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 거기 원주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대대손손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중요한 게. 그러면은 그 도시가 녹지만 많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익숙하게 주 환경에 사는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왔던 그런 환경, 동네 환경, 분위기, 이걸 만들어줘야죠. 문화라고, 문화. 이걸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계획가들이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뭐냐? 빗물바지에 빗물 받아가지고 재활용하자. 엉뚱당탄 지금 계획을 하고 전혀 지금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다. 한심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대기정화를 시키는데, 이 먼지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물론 이 식물 잎에 미세먼지가 부착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씻겨가고, 전에 가로수가 있는 거리 없는 거리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공기 정화시키는데 대기제관이 정화시키는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먼지가 있는데, 그 대기가 건조하면은 엄청나게 먼지가 더 발생이 되죠. 실내 건조하기 때문에 엄청 탁하죠. 지금 아파트는. 옛날에 우리 한옥은 흙집이었죠. 황토방이 따로 새그런, 모든 집이 황토방이었어요. 목재와 흙으로 져진 집이라고, 우리 한옥은. 그래서 이 벽에서 흙이
수분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줘요. 습하면 흡수를 해주고 건조하면은 배출을 해주고, 그리고 공기가 저절로 습도가 조절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아파트 벽에 뭐 사방이 난방이 되죠. 옆집도 난방, 천장도 난방. 그래가지고 실내가 엄청 건조하다고, 아파트는. 그래서 가습기를 틀고 있죠. 인공적으로 습도를 조절하려고. 오늘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지금 무슨 옥시 뭐 난리 났잖아요. 살균제 그것 때문에. 이 지금 건축한 사람들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참 남의 분야를 욕해서 뭐 하지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야지 전부 에너지 전략한다 틀어 막아놓은 거예요. 단열, 방풍, 방음한다고 전부 틀어 막아놓고 공기정화기를 틀어가지고 공기정화를 시키고 이런 걸 하죠. 실내는 이제 공기정화기, 그 다음에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인공적으로 그런 기계를 작동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가 쓰이죠. 에너지가 없이 기계가 돌아갑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녹지를 적당히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은 습도가 조절해, 좀 습도가 있으면은 먼지가 많이 발생이 안 되죠. 여러분들 방이 건조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버석거려도 먼지가 엄청나죠. 건조하기 때문에. 사방이 벽, 천장, 바닥이 전부 난방이 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콘크리트 벽이고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 전부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는 게 공기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응? 공기가 나빠서. 그런데 이 식물의 이제 그 증산작용을 한다고.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이파리를 통해서 수분을 대기 중에 배출을 시켜주죠. 증산작용을. 그래서 자동 가습기 역할을 해주는 거였어요. 식물이. 실내 가습기를, 그 기계 가습기를 틀지 말고 화분을 이렇게 놓음으로써 습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문제가 안 되게. 그리고 그 뿌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흡수를 해주기도 하고. 지금 그 여러분들 한테는 아마 수업 시간 어려서 초중고등학교 때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옛날 50년대 60년대는 학생들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개고 뭐 이런 걸 가르쳤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 그 대기 오염도가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났어. 아침에. 왜? 출근 시간에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거기서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제일 오염도가 높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동차 지금 보급률이 뭐 90% 100%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문화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직 익숙치가 못하다고,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파킹을 할 때 건물 앞에 백파킹을 해요, 헤드파킹을 해요? 건물 앞에 차를 댈 때 머리를 건물 쪽으로 대요, 뒤를 건물 쪽으로 대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백파킹 맞아요, 헤드파킹이 맞아요? 백파킹 손 들어봐. 백파킹이 맞다. 꽁무니를 건물 쪽으로. 백파킹. 헤드파킹. 거의 비슷하게 엉터리인데, 백파킹을 하면 건물 앞에는 헤드파킹을 하게 돼 있어요. 상식이라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은 매연가스가 뒤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뒤로 나오죠? 그럼 백파킹을 하면 뒤에서 나와가지고 건물로 다 들어간다고. 헤드파킹을 해야 된다고. 상식이라고.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 하도 나는 운전을 못해요. 아예 기계치라 아예 운전을 못하는데 전부 백파킹을 해요, 주차장을. 그러면 시동 걸 때 거기서 매연가스가 뒷공무니로 나와가지고 건물로 다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그게 상식인데, 헤드파킹을 한 게 건물 앞에서는. 그걸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마다 주차를 할 때는 헤드 파킹을 하시오 하고 써놨어. 그런데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경제가 OECD 국가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아직 멀었다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 상식이 없어요. 예? 그 자동차 그걸 또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에 여러 가지 비판하는데 지하 주차장을 지금 엄청나게 팠죠. 지하 주차장을 자연계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계 캠퍼스에서 지하철 여기 2개 있는 캠퍼스는 3개 없어요. 고려대학만 있다고. 지하철역 2개가. 그렇죠? 대중교통이 엄청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야 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학생들이 그것도 사업차 짐을 싣고 다니고 그러면은 할 수 없지만 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차를 가지고 다니냐? 응?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예요. 기름 수출하고 있죠? 우리가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데 기름 수출국이라고. 어떻게 수출한 줄 알아요? 응? 우리가 기름을 좀 수출하고 있죠? 휘발유 수출하고 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한국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원유를 사다가 정유를 해서 판다고. 지금 원유를 싸게 사다가 정유를 시켜가지고 외국에 팔고 있다고. 머리가 좋은 건데, 하여튼 이 대기 정화, 인도는 이제 공기정화기를 이렇게 틀어서, 될 수 있으면 인도도 공기정화기를 틀지 말고, 트는 자체가, 작동하는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 환기가 되고, 옛날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라. 이런 환경에 살아야지. 아침에 창문을 열면은 공기가 제일 탁하니까 열지 말아라. 공기 정화기, 가습기 틀어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걸 건축 설계에서 그걸 지금 정화기를 틀고 가습기를 틀고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라고. 참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나라가 아니죠. 먼지 지금 보세요. 우리가 평균 농도, 먼지 농도가 이런 게 좋은 쪽으로 1등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죠. 그 미세먼지가 물론 농도 건강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내장들, 내부의 오장이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장이 튼튼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장이 튼튼해야죠. 내장이 오염된 미세먼지가 이렇게 목구멍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이런 걸 막으려면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참 우리나라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나라인데 수입차의 80%가 경유차를 수입하더라고. 에? 경유차, 디젤차 싸니까. 디젤 기름값이 싸니까. 외국에서는 디젤 경유차를 안 쓴다고. 매연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입차의 80%가 디젤차라고 하더라고. 소비자 입장만 생각한 거지. 공해가 발생되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지금 몇십 개를 좀 더 질 계획이던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 석탄을 떼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당진 쪽에 지금 거기에서 멀리 당진에서 화력발전소가 있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이 서울까지 날아온다고. 먼지는. 그래서 우리 지금 화력발전소, 많은 기계, 자동차,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도시들이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도시 위치가 선정이 됐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자청용업이고 현무주작으로 분지형이라고 도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기순환이 잘 안 되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공해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사신사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북서풍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바다에서 남동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 지형지세에 의해서 냉난방을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했다고. 공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공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바람에 의해서 환기가 돼야죠. 그런데 분지형이란 말, 대구도 그렇고 대개 도시들이 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그래서 풍수지리가 엉터리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 풍수지리적으로 서울에 20만 명 살아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1000만 명이 사는데 1000만 명이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풍수지리가 잘못된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 온도가 높고 겨울에 춥고 분지형으로 돼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이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풍수지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먼지가 이렇게 먼지 발생원을 줄여야 되고, 그러나 경유차를 쓰지 말아야 되고, 화력발전소 대신에 공해가 없는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선진국 이미 그걸 다 지금 보급해가지고 현실화돼 있다고.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 자체가 발전소예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그 외피에 솔라셀을 다 붙여가지고 자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공해도 없이 이 태양 에너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기름, 석유 뭐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석탄 수입해가지고 화력발전소 뭐 이런 걸 또 더 뭐 원자력발전소 이런 걸 져가지고 되겠냐고. 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심할 정도로 답답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21세기에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단 말이야.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단 말이야. 경유차를 수입하고 있단 말이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나라 정책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많고 병이 든단 말이야, 국민들이. 그래서 가로수가 있는 거리, 없는 거리, 먼지 입자 숫자가 가로수만 있어도 공기 1리터당 먼지 입자가 1000 내지 3000개인데 가로수가 없으면은 10,000 내지 12,000개 먼지 입자가, 미세먼지 입자가 떠돌아다니는. 가로수만 있어도. 이 가로수라는 게 그래서 뭐 아름답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냐, 도시의 가로수가. 근데 우리 가로수가 이제 가로수를 심는데 도로 폭에 맞는 수종을 선정을 해야죠. 넓은 도로는 크게 자란 나무, 주택가 도로는 조그맣게 자란다. 그 상식이죠. 주택가에도 스프라타나스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를 심어놓는단 말이야. 특히 서울에, 종로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좀 심어놔요. 소나무가 서울에서 되냐고. 남산의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창덕궁의 고궁의 소나무가 다 사라졌는데 소나무를 심는다. 소나무가 멋있는 나무다. 한 주에 몇백만 원씩 주고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건강히 자라줘야지 못 자라는데.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낙엽수를 심는 게 원칙이에요. 상록수를 심어놓으면 겨울에 어디에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어? 전신주만 있어도 전신주 그늘에 의해서 눈이 안 녹고 그래요. 도시의 골목길이 굉장히 춥죠. 그늘이 지기 때문에. 햇볕이 눈도 안 녹고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온대지방 날씨로 봐서는 가로수로 상록수를 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더구나 소나무는 공에 약한 나무라고. 소나무가 아무 데서나 자란 나무가 아니라고. 귀한 나무인데. 에? 물 빠짐이 좋고 공기가 좋은 그런 산 능선에 자라는 거, 산에서도 골짜기 안 자란다고. 소나무. 이런 나무를 갖다가 지금 종로 전부 지금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놨어요. 한심하죠. 그 다 세금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잘 심어 놓으면은
이 나무가 이제 호흡작용, 증산작용을 하면서 먼지도 제거해주고 새들 둥우리도 되고, 이 가로수 뒤에 도시 건물, 상가 건물들, 복잡한 건물들을 심플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개선문이 예를 들어 포칼 포인트가 되죠. 이런 걸 통경선 비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돋보이게 시각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집중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이에요. 샹젤리제가 파리에. 이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흔한 프라타나스라는 나무예요. 이걸 전정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걸 지하고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첫 번째 가지 지하고. 그래서 이게 가지가 밑에서부터 나면 상가를 가려가지고 장사하는데 방해되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눈에 보이게 여기 투시가 되게 지하고 뚫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고, 전정을 잘해서 단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미세먼지 공기 정화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죠. 지금 서울의 가로수길을 보라고, 우리나라 가로수길을 보라고, 어떻게 지금 가로수가 관리가 되고 있는가. 톱 차고 다니면서 잘라버리고 몽둥이만 남겨놓고 엉망이죠. 예. 요즘에는 이제 가로수 뭐 관리사인가 뭔가 자격증도 있고는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요. 이 나무 한 주 한 주의 역할이 굉장히 가로수가 중요해요. 그 과수 전쟁하듯이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공기가 이제 악취도 그렇고 정화를 시켜줍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질소를 제거해주고, 일산화탄소도 제거해주고, 많은 이산화질소, 이렇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목들이 흡수도 해주고, 방출도 해주고, 제거도 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이제 석탄, 중유, 광석, 이걸 이용함으로써 유황이 연소돼서 발생되는 가스를 아황산가스 SO2죠. 이게 이제 이런 그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아황산가스,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 경유차, 지금.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런 경유차, 디젤차를 안 쓰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종, 가시나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시에 나무를 심을 때 우선 나무가 건강에 커야 되니까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는 게 상식이죠. 나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 역으로 생각해서 도시에 가장 공해에 약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 네? 그래서 그 공해에 가장 약한 나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그래야 사람이 주인이지. 네? 사람이 만물의 연장, 뭐 호모사피엔스 뭐 떠들면서 동물들은 다 피해버리는데, 그 지금 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매연가스 마시면서 병 들고 이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다고. 뭐 크게 잘못됐잖아요. 공해에 제일 민감한 약한 나무를 생활 주변에 심어서 이 나무가 죽으면은 공해가 심하구나. 그걸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식물도 못 사는데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뭘로 생각을 좀 해봐야지. 뭐 가시나무는 이제 남부 수종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안 되는데, 뭐 남쪽에서는 이제 상수리나무죠. 상록 참나무류. 농나무도 이쪽 남쪽 수종이고, 동백나무도 남쪽 수종. 이게 이 아회나무도 남쪽 수종이고, 이 서울에서는 아황산가스에 견딜 만한 나무가 없다고. 되게 상록, 활렵수, 남부 수종.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후박나무, 광나무, 꽝꽝나무, 이 다장금 전부 돈나무, 이것들이 난대 수종이에요. 제주도 남부 바닷가에만 자라는 나무들이 서울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추위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 아황산가스 자동차를 많이 쓰고 아황산가스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이걸 식물로 흡수를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할 만한 수종이 없단 말이에요.
사슬협회 전부 지금 보고된 이제 외국에서 이것도 뭐 외국 데이터들 이용한 건데 외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앙상가스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수종이 이런 챔버에다가 나무를 거기다 분해 심어 놓고 그 양황산가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는가 피해가 없는가 이런 걸 데이터에 조사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는 되는 나무가 없다고 여기서. 호랑가시, 가죽나무. 이 가죽나무 이건 아주 독한 나무라 제일 독한 나무라 서울에서 되기는 냄새가 좋지 않고 저기 하는데 느릅나무, 낙엽알렵 대개목, 물풀의나무, 수양버들. 이 수양버들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아주 이른 봄에 이파리가 피고 가을 낙엽수인데 가을 늦게까지 잎이 붙어 있어요. 강해요. 그런데 이 종자의 수명이 며칠 안 가요. 수양버들은 종자가. 그러니까 이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종자에 털이 난다고. 털 먼지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솜털같이. 식물들이 그렇게 영악해요.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린 소나무는 죽게 생겼으니까 솔방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새끼 쳐놓고 죽으려고. 이게 이제 이 수양버들, 포플루스나 살릭스 이 버드나무 종류들은 종자 수명이 며칠 안 가요. 종자 수명이 수목마다 틀려요. 식물마다. 일주일 가는 거 뭐 연꽃씨는 1000년, 2000년 가도 살아있어요. 연꽃씨는. 그 땅속에 연은 이제 씨 껍질이 종피가 단단해서 물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 썩지를 않는다고. 이게 땅속에 묻혀있는 게 3000년 후에 연씨를 지금 발화시켜가지고 저기 재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래 간 게 있는가 하면은 5일도 안 가서 종자 수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식물마다 달라요. 종자 수명이. 근데 종자 수명이 제일 짧은 게 이 버드나무 종류라고, 포플라 종류. 그래서 거기에 솜털이 붙어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건데, 한 보름만 참으면 돼요, 그게. 응? 그리고 이제 특이 체질, 알러지가, 거기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뭐 기침하고 죽지는 않아요, 알러지 걸린다고. 그런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렸다고.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아카시나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아왕산가시 그런 데로 강해요. 꿀도 좋고 목재도 뭐 그런 데로 괜찮아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참나무류가 많죠. 옥구추리 이것들도 아왕산가시에 강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공원 이제 대교목이니까 큰 나무니까 정원수는 아니고 넓은 캠퍼스. 버즘나무 아까 샹제리의 버즘나무 세 종류가 있는데 프라타나스 옥시델란티리스 오리엔탈리스 에이서포리아 세 종류가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 버즘나무는 세계적으로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는 나무. 어느 나라나 다 돼. 워낙 독해가지고 아까 가죽나무하고 같이. 회화나무 이것도 콩과예요. 회화나무. 그래서 척박한 땅이 잘 되고 이 회화나무를 이제 스칼라 추리, 파고다 추리, 뭐 학자수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상징성도 있고 콩과니까 잘 자라고. 그러나 엄청나게 큰 나무니까 좁은 공간 안 되죠. 무궁화가 우리 국화죠. 무궁화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좋은 무궁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국화인데 여기 인천로요. 뒷길이 인천로에 93년도에 내가 그 은행나무 사이에 무궁화 심는 사업을 했다고. 일부 남아있는데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고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단심계통, 꽃 속이 좀 붉은 무늬가 들어가는 단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궁화도 하얀 꽃, 뭐 분홍꽃, 뭐 겹꽃, 혹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화로서의 무궁화는 단심계통으로 한다라고 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공이 강해요, 무궁화가. 그런데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선입관은 진딧물이 많이 낀다, 무궁화는 병충해가 많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궁화를 그늘에 심어 놓는다든지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뭐 수분 뭐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래 말라 죽고 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느 나무나 진딧물이 끼고 병충해가 생기죠. 여러분들 지금 식물 재배하고 있는데 진딧물 낀 사람 손 들어봐. 진딧물 한 사람만 껴? 응? 진딧물 나타나지 않아요? 왜 진딧물이 나타나나? 방안인데도 진딧물이 어떻게 나타나죠? 에? 창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진딧물이 온다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해충이 공격을 하는 거라고. 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해충이 덤비질 않아요. 해볼만 하니까 덤비는 거라고. 무궁화도 마찬가지. 무궁화도 건강하게 햇빛이 잘 쪼이고 땅이 비옥하고 그런데 심어놓으면 병충해 안 껴요. 그래서 무궁화를 그냥 어디 그늘에다가 울타리로 빽빽하게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뭐 거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수세가 몸이 약해지니까 진딧물이 끼는 거라고. 네, 무궁화가 이제 언제부터 국화로 지정이 되는지도 불분명하지만은 우리 상고시대 때부터 우리는 근역이다.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피는 지역이다. 후나초 이런 그 명칭이 고조선 넘어서부터 우리나라 무궁화 자랐어요. 무궁화 있는 나라라고. 쥐똥나무, 쥐똥같이 이렇게 열매가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약한 나무, 아황산가스. 그러니까 도시는 지금 아황산가스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아황산가스에 약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죠. 물론 아황산가스에 약한 나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독일가문비라는, 독일가문비가 원산이 독일이 아니라 노르웨이라고 그랬죠. 노르웨이 스프루스인데 일본 애들이 이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독일가문비인데 공에 굉장히 약하다고 이게. 삼나무, 일본의 스기나무라고 그러죠. 뭐 서울에서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소나무. 소나무도 소나무의 멋은 거의 100년생이 돼야 제멋이 난다고. 그래서 적송이라고 그러죠. 소나무는 숲이가 뻘거니까. 그리고 이 낙낙장송이 돼야 멋있죠. 장송이고. 이게 이제 소나무가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문화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소나무가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솔가지를 꺾어서 대문 앞에다가 금줄을 쳐요.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애 낳았다고 돼지 새끼를 낳아도 친다고. 개 새끼를 낳아도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뭐 이런 병균이 옮기고 뭐 저기 하니까. 그리고 집을 소나무로 짓는 게 최고 기둥. 그리고 죽으면은 관을 짤 때도 소나무 관을 아주 고급 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생에 소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송피, 옛날에 그 구황식물이라고 그래서 먹을 게 없던 소나무 껍질을 봄에 새순이 나고 하면은 소나무 껍질을 그 좀 달콤해요. 그걸 100개 먹었다고.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소나무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너무나 고마운 나무인데 문제는 한반도에서 쫓겨난단 말이야.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사라지고 있어. 지금 50년 내에 한반도에 소나무가 다 사라질 거다. 제주도부터 죽어 올라오고 있죠. 지구온난화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재선충이 지금 문제인데 왜 재선충이 소나무가 건강하면 재생충이 발생이 안 된다고. 환경에 적응이 안 되고 수세가 약하니까 재선충이 지금 발생을 했고 뭐 송충이가 담배도 소나무가 굉장히 병충해 많은 나무예요. 그만큼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런 나무를 갖다가 종로에다 도시에다 그늘에다 심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한 번 심으면 1000년 이상 자란 나무들 있죠. 몇십 년도 못 가 다 죽을
낙엽송도 마찬가지. 전나무도 마찬가지. 전나무가 이게 이제 그 월정사 지난 토요일로 내가 초파일날 여기 갔는데 대단히 멋있는 나무. 하늘을 찌를 듯이 30m, 40m. 그래서 옛날에는 전나무를 전봇대나무라고, 전봇대를 전나무 가지고 만들어서 곱게 크니까 지금 콘크리트 뭐 파이프, 철 파이프로 전신주 세우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전나무를 가지고 전신주를 세웠어요. 전봇대를. 예, 이제 이렇게 그 공해가 없는 지역에는 전나무가 엄청나게 멋있게 크게 크네. 서울에서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편백, 화백, 다 이 편백, 화백 아까 삼나무 일본 나무예요. 단풍나무. 이거 단풍나무는 좀 데이터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데 단풍나무, 벚나무, 자작나무. 이 자작나무는 이제 수피가 허여니까 요즘 조경수로 쓰고 하는데 공해에 좀 약하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탄화수, 질소화물, 약간은 납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기가스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병이 발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기가스에 강한 나무, 느릅나무, 아까 저기도 강했죠. 양버들나무, 양버들, 은행나무, 향나무, 눈양나무, 철쭉. 이 철쭉이 아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좋은 나무인데 우리 주변에서 산에 가면 잔뜩 있는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 심지를 않는단 말이야. 조경한 놈들 무식해요. 배기가스 약한 나무, 금송. 일본산이죠, 금송도. 금송이 이제 세계 3대 공원 녹화수예요. 멋있어요, 나무가. 그러나 공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산서원에 심어놓고 현충사에 심어가지고 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나무를 왜 우리 사적지에 심었느냐. 박정희가 자기가 일본 유학 때 그걸 봐가 좋아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나무를 갖다 기념식수로 도산서원도 그렇고 현충사도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나무 자체는 깨끗하고 서울에도 일제시대 때 심어놓은 금송돌이 일본 사람 집에 엄청나게 좋은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다 죽었어요. 공해에 약해가지고. 목련류, 배자나무, 목서. 이게 이제 금목서인데 노란 꽃이 피면 금목서, 하얀 꽃이 피면 은목서. 이게 향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 목서를 하문으로 이제 개수나무 개자를 써요. 나무 목변에 개수나무. 개수나무가 어디 자라죠? 응? 달나라에 있다고 전설적으로. 그렇죠.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고 거기에 토끼가 방아를 찍고. 그렇죠. 근데 암스트롱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죠. 근데 이제 개수나무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그러니까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달나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달에는 항아가 살고 무슨 두꺼비가 살고 뭐 토끼가 약방아를 찍고 뭐 개수나무가 있고 꿈을 꿨어요. 인간이 꿈을 꿔서 달에는 신선이 살고 이런 꿈을 꿨는데 암스트롱이 가가지고 꿈을 완전히 깨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나라에. 근데 개수나무가 달나라에 있다, 전설상에. 그래서 이 개수나무는 이제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게 개수나무, 달나라에, 아무튼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달나라에 식물이 자랄 수 없으니까 세 종류의 개수나무 중에서 한 가지가 이 목서라고. 이 중국에 계림 있죠, 계림. 개수나가 많이 숲같이 우거져서 계림이란 말이에요. 계림. 그래서 중국 계림을 그 개수나무가 자란 나무다. 그런데 그 달나라의 개수나무가 아니고 금목서. 이 금목서는 가을에 꽃이 피고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개수나무 세 종류의 특징은 향기가 좋다는 것. 이
이 금목서 개수나무는 가을에 꽃이 피면서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은목서는 하얀 꽃이고 금목서는 노란 꽃인데 은목서보다 금목서가 향기가 굉장히 강하죠. 남쪽에서 자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가스라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원산에 그 개수나무가 있어요. 가스라라고 하는. 이 나무도 이건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서 향기가 나요. 이파리에서. 그리고 이제 또 개수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로마 올림픽 때 월계관 씌워주는 나무 있죠. 월계수. 그 라우루스 노빌리스인데 그건 이제 이파리를 비벼보면 또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향료를 만들고. 그런데 이 금목서가 이렇게 남부수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향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예 중에 소음이 우리가 또 심각한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그래서 50데시벨 미만 조용한 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음이 50데시벨을 넘어서면은 그 소음에 적응을 하려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거기에 다 쓰인다고. 방어를 하려고, 적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진맥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음이 주로 이제 자동차 소음이죠. 그래서 도로변에, 간선도로변이나 이게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방음벽을 치기는 하는데, 방음벽은 굉장히 구조물이라 딱딱하단 말이에요. 여기 숲을 조성해서 소음을 식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대로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는 셋백, 건물을 후퇴시켜 가지고 소음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돼 있다. 방음대를 소음을 차음시켜 줄 수가 있다. 그렇지. 중국의 모습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도로변에 완충녹지, 이런 걸 완충녹지 버퍼존이라고 그래요. 버퍼플랜트, 버퍼존. 완충을 시킨단 말이야. 버퍼존, 버퍼플랜트. 이게 이 완충녹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지 외곽에 정원도, 조그만 정원도 그렇고 넓은 캠퍼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보는 거하고 그냥 액자 없이 그냥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건물들이 도시에 대지들이 따닥따닥 붙여 있는데 각 대지마다 고유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게 막아줘야죠. 내 집은 나만이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좁은 공간, 좁은 대지든지 넓은 대지든지 외곽에는 이렇게 완충 녹지를 쳐주는 게 기본이라고.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주변과. 특히 도로변에 소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주변에 완충 녹지를 쫙 20-30m 폭으로 녹지를 조성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의 시골,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도로변에 완충 녹지를 아주 잘 해놨어요. 도심지는 물론이고. 중국이 북경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어버렸다고. 올림픽을 엄청나게 불안불안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공적으로 치러진 다음에, 그래서 중국의 북경만 이렇게 잘 해놓은 게 아니라 전국의 도로변에 완충 녹지를 조성을 해놨다. 그래서 이 뒤에는 물론 이제 건물들이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런데 이 도시의 이미지가 뭐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로라고.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갔을 때 구석구석 다 못 돌아다니죠. 주로 도로를 통해서 그 도시의 인상이, 도로에 대한 인상이죠. 그 도시의 인상이.
그래서 도로 경관, 가로 경관, 스트리트스케이프 이걸 잘 해놓으면 도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죠. 대표적으로 성공한 도시가 대구죠. 대구가 이제 온도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악명이 높은 도시였는데 시장 한 분이 대구를 완전히 바꿔놨죠.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구시장을 역임했던 이상희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려대 법대를 나왔어요. 고시 합격해서 공무원하고 내무부 장관, 산림청장, 대구시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라는 양화소로 현대판 책을 쓴 사람이라고 이상희 장관이. 그 양반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시 예산의 절반을 조경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도시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특히 가로경관, 가로변.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가 좀 대구라고. 그 이상희 장관을 후임 시장이 또 시장 4년, 5년 임기 끝나면 또 그 정책이 연속이 안 되잖아요. 되게 전임 시장이 장관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금진호 거야 아마. 금진호 시장이 이상희 장관 다음 시장이 했는데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더 강화를 시켰다고. 대구시는. 그래서 대구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됐죠 지금. 그만큼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버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성공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한 도시가 울산이라고. 울산. 여기 울산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울산은 아주 그 자동차 현대 왕국이죠. 엄청나게 그 공해가 많고, 울산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그 출장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울산에 가면 냄새가 나서. 그래서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녹지를 많이 조성해가지고. 울산이 완전히 바뀌었죠. 울산이 시민들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죠. 그 공업단지가 있고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 제일 잘 사는 도시죠. 그러나 10년 전까지마다 악취 때문에, 그리고 공원이 없었어요 울산에. 그걸 그 월드컵 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에 공원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리고 SK 본고지에 거기가 SK에서 100만 평 땅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줬다고. 울산에다가 시사를 한 거예요. 울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녹지를 조성하는 것, 조경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녹지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 공해를 저감시키는데 녹지가, 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식물이 공해만 줄여주는 게 아니죠. 앞에 이야기한 역할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면서 공해도 줄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지만은 천만에요. 이게는 아주 문제하죠. 기계는. 여러분들이 기계에 맹신하고 기계에 매달려 살고 과학에 매달려 사는데,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아주 미발달 분야가 과학이라고. 지금 아주 초보 단계고, 그걸 이제 맹신들 하고 있어요, 전부들. 식물이 이렇게 우리가 쾌적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공해를 줄여준다. 자, 이제 식물 공부가 이렇게 간단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식물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식물도 좀 알아야죠. 앵초 프리물라라고 해서, 이게 원예종, 이게 야생종이에요. 우리 이제 좀 산골짜기 같은데 자라고 있는데 꽃이 예쁘죠. 이게 이제 더 화려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프리물라라고 해서 화훼로 심고 있는데, 야생. 지금 이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꽃들, 제라늄, 페랄고늄, 철쭉, 산철쭉, 이런 것들이 지금 꽃이 지금 거의 다 졌죠. 이런 거 좀 늦어서 그런데, 이 제라늄 있고 페랄고늄 있고, 제라늄이라는 꽃을
서양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스위스의 이런 그 건물 예쁘게 창가에 빨간 꽃 붙어 있고 그러죠. 그 베개가 제라늄 꽃이에요. 근데 이 이파리 냄새가 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냄새가 좀 거북해요. 좀 비린내 같이 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향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식물이죠. 황매와 죽단화, 헛꽃, 겹꽃, 애기똥풀, 이렇게 줄기를 잘라보면 애기똥같이 이렇게 노란 물이 나와요. 애기똥풀, 메발토꽃, 아킬레기아, 이것도 야생종인데 원예종이 있고, 무스카리, 구라파산의 구근류인데 봄에 붓꽃, 병꽃나무, 꽃이 병같이 생겨서 병꽃나무, 분홍꽃 병꽃나무가 일반적이지만은 오색 병꽃도 있고 노랑 병꽃도 있고, 병꽃하고 철쭉하고 같이 피죠. 꽃이 유채꽃, 벚꽃이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에 피고 있는 꽃들이 이런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라. 바위에 소나무가 붙어 있고 진달래가 붙어 있고 그렇죠. 척박한 땅. 이걸 보면은 소나무가 얼마나 척박한 땅에 되는가. 다른 나무는 못 자라고 소나무만 여기 자랍니다. 건조에도 강하고, 여기 소나무하고 진달래는 짝짓기가 된단 말이야. 산성토양에 두 나무 다 산성토양에 잘 자라니까. 개나리 말발도리는 낙엽알력 관목인데 이건 아주 척박한 바위산에 낙엽알력 관목.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채나무도 크게 크는데 열매가 열리고 코로누스 계통에 이제 흰말채. 이 나무가 특이하게 겨울이면 줄기가 빨개진다고, 여름에는 하얀데. 매자나무, 그 노란 꽃이 피고 빨간 열매가, 아까 황산가스에 약하다고 그랬죠. 이제 울릉도에 자생을 하기도 하죠. 매실나무는 이제 잘 알지만 이렇게 꽃이 피고, 매실하고 살구하고의 차이점 거의 비슷한데, 매실은 가지 끝이 녹색이고 살구나무는 붉은색을 띈다고. 먼나무, 제주도의 남부수종인데 열매가 아주 꽃보다 더 아름답죠. 겨울 내내 빨간 열매가. 제주도 가면은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죠. 메타세코야, 이거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 목질도 물르고, 목질로서 같이도 속성수 잘 자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50년 전에 중국 깊은 산속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요즘 이제 흔하고 메타세코야하고 나구송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파리가 대칭 명자나무, 사람 이름 같지만 이제 꽃이 피고 모가나무 속이에요. 차이노메레스. 열매가 먹지는 못하고, 꽃이 삼색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용으로 좋고. 모감주나무, 중국 원산에 여름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가 단단해서 염주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아마 중국산인데 바닷물에 떠날라 와가지고 우리 안면도에 떠날라 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모감자나 군락지가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여름에 꽃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노란 꽃이 피니까 보기 좋고, 이 종피가 꽈리같이 생겼죠. 그 안에 깜장 열매가 모감주. 모가나무, 기침가래 사귀는데 모가차를 먹고, 모가 분홍색 꽃이 피고 향기가 좋죠. 그러나 이 모가나무는 좀 성질이 음해서 정력 감퇴제라고 알려져 있죠. 모란, 부귀의 상징. 모란이 이렇게 품종이 많아요. 목련,
목련도 종류가 많은데 그냥 목련이 있고 백목련이 있고 자목련이 있고 한박꽃이 있고 일본 목련, 대삼목 종류가 많아요. 이 목련은 이제 우리는 야생 목련,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게 조금 혼란스러운데 백목련보다는 이제 그 꽃이 좀 적고 늦게 피고 백목련이 피고 목련이 피죠. 이건 자목련이고 옆에 건 별목련, 별같이 자목련. 이 한박꽃 이게 아주 그 북한 국화라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 이번에 설악산 이쪽에 많이 자라고 제주도에도 1500 한라산에 고지에 자라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고산수목인데 목련 중에서 맨 나중에 꽃이 펴요. 향기가 좋고. 일본 목련. 일본의 북해도 위쪽으로 가면 산에 이 나무들이 많이 자라요. 근데 꽃이 크고 이파리도 크고 일본산 목련 크게 크는 나무죠. 튤립나무, 백합나무. 미국산 낙엽알려 대교목인데 곱게 크고 깨끗이 크고 꽃이 약간 연녹색 피는데 목서. 아까 금목서 이야기했죠. 중국 계림을 금목서가 핀다. 남쪽 지방에 자라는데 이게 은목서, 하얀 꽃이 피니까 금목서, 은목서, 박달목서, 뿔림목서 종류가 또 많죠. 이 중에서 이 목서 종류는 가을에 10월, 하순, 11월 달에 꽃이 핀다. 무궁화, 아까 이야기한 단심, 홍단심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빨간이 홍단심. 부용은 틀리죠. 홍단심. 황근, 노랑무궁화. 저기 남쪽에 보길도 이쪽에 가면은 바닷가에 자라는 노란 무궁화, 하와이 무궁화. 하와이 훌라춤 추는 아가씨들 이 꽃을 머리에 꽂고 훌라춤 추고 열대산 무궁화라. 하와이 무궁화는 물풀의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풀어놓으면 물이 펄어진다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이름이 붙여 낙엽알려 대교목인데 물풀의 나무. 물가에 잘 자라고 미국 담장이 단풍이 이제 빨게 물드는데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건물에 심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담쟁이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 넝쿨류가 이런 적은 뿌리가 나서 흡착근이 있어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종류가 있고 이게 흡착근이 없어가지고 감고 올라가는 게 있고 그래요. 담쟁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잔뿌리가 흡착근이 나와가지고 건물을 녹화시키는데 건물에 담쟁이가 올라가면은 건축한 사람들은 건물 버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담쟁이를 올리면 건축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유는 햇볕이 건물에 콘크리트나 뭐 철판이나 쪼이면은 추우면은 줄어들고 더우면은 늘어나고 그러죠. 이 신축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고 수명이 짧아질 수가. 근데 이걸 건물 표면을 이걸로 덮어놓으면 온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건물 수명을 높일 수도 있다. 미국 풍나무. 요거 뭐 리퀴드나무 우리나라에 거의 뭐 미선나무 화이트 포시디아 해서 개나리 같이 생겼는데 하얀 꽃이 피는 우리나라 자생종이죠. 열매가 아름다운 부채 같이 생겼다. 미선나무. 박태기나무 콩가식물인데 분홍꽃이 다닥다닥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종자가 단단하고 빼롱나무 사루 스베리 하면은 자미와 스베리 사루 원숭이도 미끄러진다. 사루 스베리 나무 껍질이 너무 미끄러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미끄러진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빨간 꽃이 물론 하얀 꽃도 있고 있는데 배롱나무 자미와 목백일홍 100일 동안 꽃이 핀다. 여름 내내. 남쪽 지방에 서울에서는 좀 주의 약하죠. 여기 인천로에 배롱나무를 한때 심었는데 다 얼어 죽었죠.
명옥헌이라고 전남 담양에 가면은 연못가에 배로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데, 이 꽃 색깔이 문웅도원, 문웅도원은 물론 복숭아꽃이죠. 꽃 색깔이 복숭아꽃과 비슷해. 그래서 이 문웅도원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신선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꽃이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비디오를 도시환경 개선의 비디오를 보도록 그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